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입신고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자, 기사 보시면 전입신고 안 된다는 오피스텔 집주인, 세입자는 유령인간, 전입신고 하지 말라는 집주인, 괜찮을까? 우리 오피스텔은 전입신고 불가입니다. 자, 우선은 우리는 전입신고를 무조건 해야 돼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만약 위반했을 때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제로는 부과를 안 하고 있어요. 자, 2024년 1월 26일날 최지수 기자분께서 이제 기사를 내셨고, 그 내용을 보면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길 때 이를 관할 기관에 알리는 법적 기본 절차지만 집주인들이 이를 안 하는 조건으로 방을 내놓고 있다. 밑에 보시면 김형민 공인중개사, 그게 접니다. 임대인들이 업무용으로 분양을 받아놓고 주거할 사람을 입주를 시키면서 전입신고가 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니까 세금을 더 낼 수밖에 없는 구조. 이건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세입자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못 받게 되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세에 대해서 세액공제도 못 받겠죠. 자, 그러면 왜 오피스텔만 그러냐? 오피스텔을 이제 분양을 받으면 그게 2억이라 쳤을 때 토지 1억, 건물 1억이라 했을 때 건물에 대한 10%를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10%는 1,000만원이잖아요. 그쵸? 근데 주택은 환급 받는 게 없어요. 근데 오피스텔은 환급을 받습니다. 그 1,000만원 환급을 받았어요. 그 조건은 임대사업자이면서 10년 동안 업무용으로만 임대를 놓아야 돼요. 근데 그 업무할 사람들은요, 상가 건물이거나 사무소 건물에서 많이 활동을 해요. 그럼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많이 활동하시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는 분들이거나 대부분 이제 실제로 주거를 할 사람들을 많이 방문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 안에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난방 다 설치가 되어 있죠. 근데 이분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업무용으로 세금 혜택을 다 봤어. 근데 이 사람들 만약 전입신고를 했을 때는 이 관할 세무 쪽에서는 여기를 지금 주거로 쓰고 있구나를 추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사가 되고 걸리면 다시 세금 토해내야 하고 주택수에 포함이 되겠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전입신고는 무조건 해야 하는데 오피스텔 계약할 때 전입신고 금지 특약을 집어넣고 업무용으로 세금 혜택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주거로 임대를 운영하다 걸리면 세금을 토해내야 돼요. 그래서 실제 세금 부과는 공부상이 아니라 실제 사용 용도를 파악하기 때문에 업무용으로 되어 있는 그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주거로 쓴다. 그러면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할 수 없으면 보증금을 다 날리는 거 아니냐,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냐라고 했을 때 전세권 설정 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주택, 상가 모두 다 할 수 있고 대항력을 이제 유지시켜 주는 건데, 주택으로 들어가는 사람한테는 전입신고를 확정일자가 제가 봤을 때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어차피 둘 다 우선 변제권이 있고 그 다음에 큰 차이점이 있다면 전세권 설정 등기 같은 경우는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하고 비용이 좀 많이 발생을 해요. 10단위. 이거 필요비 청구가 안 됩니다. 우리가 일반 주택으로 들어갔을 때는 우선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있고, 비용은 옛날에는 확정일자 받을 때 600원이지만 전월세 신고를 하게 됐을 때는 비용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우리 돈으로 수리를 하고 나서 그 비용을 임대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필요비를 청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주택을 들어갔을 때는 전입신고랑 확정일자가 좋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전세권 설정 등기는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죠. 만약에 전입신고 금지 특약이 효력이 있을까? 자, 이걸 보시면 전입신고 금지 특약 효력 없음. 그래서 이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이제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전입신고 금지 특약이 아니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전입신고 금지 위반 시 임대에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임차인이 배상하기로 한다. 그래서 전입신고 금지, 그래, 오케이, 너 전입신고 해. 근데 네가 전입신고를 해서 내가 피해를 발생하게 되면 네가 책임을 져 라는 특약으로 좀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전입신고는 해도 되는데 세금은 내가 물어줘야 하나, 이렇게 고민을 좀 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난 거죠. 하지만 그 내용도 무효입니다. 자,
이 중에 판례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가다 459002. 우선은 원고 임대인 피고 임차인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피고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인데, 정리를 하면 원고, 그러니까 임대인이 오피스텔 분양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 건물에서 부가가치세를 2천만 원을 이제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했어요. 추후 주거용으로 확인이 되자 세무서에서는 임대인에게 2천만 원을 다시 내라. 그러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네가 2천만 원을 나한테 배상을 해라 하면서 이제 소송을 한 건데, 자, 임대인의 주장입니다. 자기는 업무용으로만 사용을 하기로 약정을 했다.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이걸 난 준 게 아니라 업무용을 쓸 거라는 전제 하에 임차인이나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증거로는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용도란에 업무용이라고 적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특이하게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이를 어길 시에 발생되는 임대인의 손해를 부담하기로 한다. 자, 세 번째, 임차인은 사업자 등록 시 임대인과 협의하여 등록하고 부가세는 별도로 부담하기로 한다. 자, 이 내용을 뭐냐면, 나는 이 세입자한테 주거용으로 쓰라고 한 적이 없다. 업무용으로 쓰라고 했는데 이 세입자가 자기 맘대로 주거용으로 쓴 거다. 그 나는 잘못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상적으로 업무혈산을 받았는데 세입자가 전입신고하고 주거로 썼기 때문에 이 세금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이제 전제로 이제 설명을 한 거고. 자, 그러면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자, 첫 번째, 오피스텔은 태어날 때부터 업무시설이에요. 그래서 업무시설로 분류됨을 표시한 것이니 임차인이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라는 사용 방법을 제한한 약정으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첫 번째 주장은 이제 판사분이 의미 없다라고 이제 제낀 거고, 두 번째를 보면 단순히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을 이전할 필요가 없으므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위특약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발생할 문제에 대한 대비책으로 보이는 점.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 전입신고 요건이 아닙니다. 이게 주소를 옮길 필요가 없어요. 사업자 등록증은 그거 없이도 발급이 됩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게 특약으로 넣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재판부에서는 패스. 자, 3번 같은 경우가 이 사건 오피스텔은 애초에 업무용으로만 사용하기로 했다며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 시 임대인과 협의하여 등록을 하여나 특약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임대인이 제시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거에 대해서 모두 이유 없음으로 기각을 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결과죠. 그래서 전입신고 금지 특약은 무효, 그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당연히 무효,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취재가 시작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렇게 공인중개사 협회에 보내놨습니다. 오늘은 전입신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 못한 것도 좀 있지만 실무상 이제 오피스텔을 이제 업무용으로 들어올 사람보다 주거로 들어올 사람이 더 많고, 또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제 업무용으로 지금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을 겁니다. 그럼 업무할 사람을 넣으면 이런 문제도 없는데, 만약 주거용으로 손님을 받아야 한다 하면 그 손님이 전입신고를 못하게 되는 경우라면은 임차인이 자기 보증금을 지킬 수 있게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겠죠. 그러면 임차인이 지불해야 하는 전세권 설정 비용도 임대인이 전액 지원을 해주면서 특약으로는 이제 수선 의무까지 짊어지게 하는 그런 특약을 넣어서 임차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약을 진행하는 게 맞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다른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